자,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은, 소유해보고 싶은 브랜드나 차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드림카라고 할 법한 차들이죠. 꿈에서도 못 볼 만한 그런 차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시 사기는 쉽지 않은, 열심히 살면은 한 대쯤은 좀 질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 차들을 우리는 드림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림카를 타고서 하루 종일 서킷에서 실컷, 그리고 마음 편히는 아닐 것 같아요. 원 없이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PWRS, 포르쉐 월드 로드쇼 이야기입니다. 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는 그냥 그저 그런 시승 행사가 아닙니다. 무려 포르쉐 독일 본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글로벌 시승 행사예요. 이거를 왜 굳이 이 독일 본사에서 한국까지 찾아와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라고 하는 행사는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느껴보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들여온 차들, 이런 것들을 그냥 태워주는 것들이 아니라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공수해 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격, 인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판매를 하지 못했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모델들까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PWRS라고 하는 행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사가 지난 2016년, 2017년 처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이 코비드-19 때문에 작년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올해 행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PWRS를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번 참가가 생애 첫 PWRS 참가였다는 거죠. 이번 행사는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로 진행이 됐습니다. PWRS 관련된 기사라든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스케줄이 타이트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세션에서는 좀 하루 종일, 오전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차를 타야 되는 스케줄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 미디어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빡빡했습니다. 오전 한 세션, 오후 한 세션, 하루 동안 타야 되는 것들을 반나절로 줄여서 이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일정으로 구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스케줄로 진행이 됐냐, 저희가 속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차의 컨셉, 성격, 그 다음에 유형 이런 것들에 떠나서 나뉘어진 그룹에 따라서 총 3번의 서킷 주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칸 GTS를 활용한 가속 체험, 911 터보 S를 이용한 긴급 제동과 론치 컨트롤, 그리고 박스터, 718 박스터 GTS를 활용한 진카나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승들을 해봤습니다. 이날 타본 차들을 쭉 좀 되새겨 보니까 한 25대 정도를 시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원 없이 타봤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런 고성능의 차들로 서킷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실력과 체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차가 비슷한 분들이 뭉쳐있지 않으면은 거의 100%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킷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너무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실력이 출중한 분들을 따라가려다가 무리를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서킷 시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력에 따라서 그룹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룹을 맞춰서 그룹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포르쉐 측에서는 제가 서킷 경험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낮은 속도로 서킷 주행을 하게 됐는데, 항상 그 그룹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룹 내에서 가장 달리지 못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속도를 맞춥니다.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낮은 속도로 달리게 됐는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방금 타이칸 GTS를 살짝 좀 언급을 드렸죠. 이번 PWRS의 메인이었습니다. 포르쉐에게 GTS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퍼포먼스 가장 파워풀한 모델인 터보 S와 가장 기본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리 모델의 정중앙에 자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GT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천후 모델이라는 거죠. GT, 그란투리스모를 의미하는 GT에다가 스포츠를 의미하는 S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편안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GTS가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에 붙었어요. 타이칸 GTS입니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이런 차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다 GTS 모델로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GTS가 아닌 모델들도 있기는 했어요. SUV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카라는 설명이 더 적합한 카이엔 터보 GT부터 해서 포르쉐 911 GT3까지 정말 다양한 차들을 한 번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의미가 있었다, 남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이칸이 저에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카메거진 사무실이 삼성동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는 타이칸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전기차 시승을 하다가 뭐 충전을 하러 가면 꼭 타이칸이 한 대 이상씩 꼭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정작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오묘한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펼쳐져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궁금은 한데 막 가서 막 구경을 하기 좀 이상해 보이는 약간 좀 그런 환경들이 저한테 좀 있다 보니까 이번 서킷에서의 타이칸 경험 정말 좀 색달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타이칸에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2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RS e-tron GT가 이제 형제차로서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 RS e-tron GT도 아우디 익스피리언스에서 서킷 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칸과 RS e-tron GT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RS e-tron GT에서는 이런 변속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기가 좀 힘든 반면에 타이칸에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변속 충격이 꽝 이렇게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변속기가 단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순수 스포츠카를 지향을 하는 타이칸과 GT카를 지향하는 RS e-tron GT의 명확한 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된 대부분의 차들이 GTS 라인업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GTS 모델들을 다 타봤습니다. 마칸 GTS, 카이엔 GTS, 파나메라 GTS, 911 GTS, 911 타르가 GTS, 카이멘 GTS, 막스터 GTS까지 GTS만 7종을 경험을 해봤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들을 쭉 타보면서 느낀 것들은 확실히 이 포르쉐라고 하는 차들은 서킷에서 타봐야지 진짜 가치가 느껴진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에 도산대로 이런 데서 굉장히 굉음을 울리면서 다니는 분들 다시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그 차를 가지고서 서킷을 가본 적이 있나요? 라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험로 오프로드를 제대로 가본 SUV가 얼마나 있을까? 서킷을 제대로 가본 스포츠카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서킷이나 오프로드나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보기도 하셨지만 굳이 그런 데를 가야지만 그 차들의 매력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차들만큼은 한 번이라도 내 차가 아니라 이런 시승 행사를 통해서라도 서킷에서 한번 제대로 달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날이었어요. 어떤 차를 타더라도 어떤 속도로 달리더라도 짜릿함이 끊이지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구나, 포르쉐 뽕이라는 말이 있구나, 뽕쟁이 맘은 뽕쟁이가 가장 잘 아는구나 라는 그런 말이 포르쉐에게 계속 따라붙는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되게 많은 차들을 탄 것 치고서는 지금 차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각각의 차종들, 되게 많은 차들을 타보기는 했지만 각각의 서킷을 돌아본 이 바퀴 수를 따지면은 한 바퀴씩이었어요. 한 바퀴 타고 차 바꾸고, 한 바퀴 타고 차 바꾸고, 한 바퀴 타고 차 바꾸고, 이크 에크 이크 에크.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각각의 차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재밌고 짜릿하게 잘 즐기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올해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1일을 끝으로 이 PWRS 2022는 모두 종료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엄장을 지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악플과 함께 구독을 안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 로또를 질러서 당첨이 되시고 포르쉐를 한 대 질르시면 돼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제 포르쉐 전시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PWRS는 기본적으로는 포르쉐 전시장, 포르쉐 딜러를 통해서 참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공짜로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 77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만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77만 원 결코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포르쉐를 한 대를 빌려서 그걸로 서킷을 실컷 타고 온다 라고 하면은 과연 차를 제대로 빌려줄까요? 만약에 빌려준다 라고 하더라도 하루의 렌트 비용, 서킷에 가는 비용, 서킷에서 달리는 비용,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리비는 감당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 77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를 할 수 있으면서도 단 77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굉장히 매력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포르쉐에서 이 PWRS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가장 큰 기획 의도 중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르사 필로타,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 에스페리엔자 뭐 이런 이름의 서킷 행사를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고객, 오너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고객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행사는 PWRS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비록 참가를 하지 못했다라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분명 개최가 될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0%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이나 다른 PWRS 관련된 기사나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포르쉐는 없지만 포르쉐를 살 여유는 안 되지만 꼭 한번 가서 실컷 타보고 오고 싶다. 포르쉐 뽕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도 필요 없죠. 한 10달 정도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7만 원, 술 2번 안 먹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PWRS 2023 꼭 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에서 굉장히 힘들게 타고 와서 상당히 늦게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꼭 다음 기회를 노려서 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